지금으로부터 186년 전인 1838년 한 소설가에 의해 쓰여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인물이 배를 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모험에 관해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작중에서는 배의 침몰과 표류 등을 비롯한 기묘하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발표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 배가 난파되어 표류 중이던 어떤 선원들이 구조된 뒤 이 소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 구조된 선원들이 겪었던 이야기가 작품 속에 나왔던 기묘한 이야기를 마치 그대로 옮겨낸 듯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소설은 바로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에드가 앨런 포에 의해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들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어셔가의 몰락, 그리고 최초의 추리소설로 잘 알려진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등이 있겠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은 1838년에 쓰여졌으며 제목 그대로 주인공 아서 고든 핌이 배에 타며 겪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답게 처음에는 모험물 같지만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어 식량이 바닥나는 일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아남은 선원들 중 한 명을 제비뽑기를 통해 잡아먹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남은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얼마 뒤 다른 배가 발견해 무사히 구조됩니다. 그런데 해당 소설이 발표된 지 46년이 지난 1884년 마치 소설을 그대로 옮긴 듯한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1884년 영국의 어느 항구에서는 한 척의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바로 미니오네트호였습니다. 사우스햄프턴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던 이 배의 목적지는 바로 호주의 시드니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로서도 꽤나 먼 거리를 가야만 했기에 선원 모집이 쉽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미니오네트호에 탑승했던 인원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선장이었던 톰 더들리와 1등 항해사 에드윈 스티븐스, 일반 선원이었던 에드먼드 브룩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었으며 잡무를 맡았던 당시 17세의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미니오네트호는 1884년 5월 19일에 출항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7월 5일 미니오네트호는 남아프리카의 희망봉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날이 좋지 않아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항해를 잠시 멈추기로 했지만 이때 몰려온 강한 파도에 의해서 미니오네트호의 일부가 부서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여러 선원들은 서둘러 구명정을 내렸고 파도에 의해 일부가 부서지게 된 미니오네트호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침몰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배를 버린 선원들은 구명정에 올라타서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구명정에는 많은 물자를 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구명정에 가지고 있던 식량은 겨우 순무통조림 2캔뿐이었고 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난파 이틀 후인 7월 7일 선장 더들리는 선원들에게 순무통조림 1개를 따서 나눠주었습니다. 이 통조림 속에 든 순무 1개를 가지고 이틀 동안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틀 후인 7월 9일경에 브룩스가 구명정 가까이 다가온 바다거북을 잡아 올렸고 가지고 있던 주머니 칼을 통해서 거북을 해체한 다음 선원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통조림 1캔과 바다거북의 고기로 이들은 7월 15일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고기만이 아닌 바다거북의 피를 빈 캔에 받아서 물 대신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바다거북의 피를 받아둔 통조림 캔이 밀려온 바닷물과 섞여버리는 일이 벌어진 바람에 결국 더 이상 피를 마실 수가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비조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에 선원들은 캔의 소변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결국 7월 17일 선원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기와 피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와 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선원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한 가지 전통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선원들 중 한 명을 희생하여 잡아먹기로 한 것입니다. 절차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결정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처음 이것을 제안했던 이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며 선원들끼리 여러 가지 논쟁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7월 23일이었습니다. 선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17살의 리처드 파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며칠 전 리처드가 너무 갈증이 났던 나머지 선원들 몰래 바닷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심한 탈수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를 본 선원들은 다시 한번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선장 더들리는 한 명이 죽고 나머지가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일반 선원이었던 브룩스는 그 말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리처드 파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결국 선장 더들리와 항해사였던 스티븐스는 조용히 리처드 파커를 희생하기로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됩니다. 브룩스는 동의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이들은 리처드 파커를 죽이기 전 기도를 올렸고 선장이었던 더들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쥐고 있었기에 그는 가지고 있던 주머니 칼을 꺼내 파커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혹시 몸부림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티븐스가 파커의 두 다리를 단단히 붙잡았고 결국 더들리의 칼이 리처드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선원들은 숨진 파커의 몸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들 중 파커의 몸을 가장 많이 먹은 것은 다름 아닌 이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브룩스였다고 합니다. 선장 더들리는 훗날 자신이 겪었던 이 상황에 대해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던 두 동료의 불행한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신들은 그저 살아남아야만 하는 본능 때문에 미쳐버린 짐승들과도 같았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살아남은 선원들은 7월 29일에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9월 6일 영국의 펠머스에 무사 귀환했으며 운송 손실 시 요구되는 상선법에 따라서 펠머스의 무역위원회와 세관에 법정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모두 진술했으며 자신들이 그동안 오래도록 전해져 오던 선원들의 관습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펠머스 항구경찰서에 당직 경사 제임스 레버티가 이들의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파커를 살해하고 그의 신체를 섭취했다는 진술을 모두 듣게 된 제임스는 자신이 들었던 모든 내용과 이들의 진술서를 가지고 살아남은 선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결국 더들리, 스티븐스, 브룩스는 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요. 더들리는 자신들이 금방 풀려날 것이라 믿었지만 생각보다 이들에 대한 기소가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구금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으며 제대로 된 재판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보석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생존자들 중 한 명이었던 브룩스에게 어떤 제의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에 검찰 측의 증인으로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룩스는 검찰의 이런 조건에 동의했고 그에게서 상세한 진술과 증언을 조사하는 동안 더들리와 스티븐스의 재판은 겨울까지 연기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해 12월 9일에 내려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콜리지경은 배심원들을 비롯해 검찰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비록 힘든 환경에 놓여 있었기는 했지만 이미 죽어가던 파커의 목숨을 뺏은 것이 명백하며 식인을 벌였다는 것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뒤 더들리와 스티븐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더들리와 스티븐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의견은 이들이 무죄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코트는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생각했고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했지만 법무장관을 비롯한 다른 이들 역시도 여론과 마찬가지로 더들리와 스티븐스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은 무겁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윌리엄 하코트는 이들의 처벌을 징역 6개월로 감형합니다.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징역 6개월마저 길다고 여겼습니다. 앞서 말했듯 여론 역시도 이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요. 선장이었던 더들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선원들이 죽게 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885년 5월 20일에 석방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꽤나 중요한 판례들 중 하나로도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영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해당 재판에 관한 이야기와 판례가 법조인들과 법대생들의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는 그전에도 여러 건 있었지만 더들리와 스티븐스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괴한 사건은 에드거 앨런 포가 발표했던 작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표류된 배의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른 선원을 잡아먹었다는 전개도 일치했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상상력의 산물이 우연히 겹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소설 아서 고든 핌의 모험에서 희생되는 선원의 이름이 바로 실제 사건 속 희생자의 이름과 똑같은 리처드 파커였다는 사실입니다. 소설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잡아먹힌 선원은 리처드 파커, 실제 사건에서 잡아먹힌 선원의 이름 역시 리처드 파커였는데요. 사건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희생자의 이름까지 동일한 점은 마치 약 50년 후의 사건을 소설로 정확히 예언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물론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은 많이 드물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꽤 무섭네요. 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의 내용이 현실이 되어버린 듯한 더들리와 스티븐스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